눈에 확연히 보이는 풍경도 기쁘고 좋지만 풍경의 겉면에만 머무르지 말고 발품과 마음품을 팔아 안쪽으로 조금 더 진입해보자. 진입해서 풍경을 일별하고 돌아가는 관광객의 시선이 아니라 풍경의 안쪽에서 털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자. 귀 기울여 누구나 감탄에 맞지 않는 거대한 풍경보다 무심코 흘려보내기 쉬운 작은 풍경을 더 담아내 보자. 안녕하세요. 잠들기 전에 듣는 도서관의 박종학입니다. 풍경의 안쪽 중 시작하며에서 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의 저자 노중훈 작가는 60여 개의 나라를 여행하며 깊이 있는 여행과 사람, 그리고 식당 이야기를 글과 방송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 노중훈의 여행의 맛 진행자로 활동하며 유쾌한 입담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라디오와는 또 다른 섬세하고 따뜻한 시선의 글쓰기로 식당 골라주는 남자, 백년식당, 노포의 장사법, 할매 밥 됩니까 등으로 이미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행 전문 기자로 출발해 지금은 독립적인 글쓰기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노중훈 작가. 단순히 유명한 곳을 나열하기보다는 사연이 깃든 장소와 인연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스쳐 지나기 쉬운 작은 순간들, 동네 구석구석의 오래된 가게들,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포착해내는 것이 그만의 특별한 매력입니다. 흔히 여행서적이라고 하면 어떤가요? 의뢰 유명하고 특별한 곳을 소개하며 관광객의 시선으로 채워지곤 하는데요. 하지만 풍경의 안쪽은 여행자의 눈으로 바라본 조용한 골목과 즉흥적으로 올라탄 버스가 이끈 동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주하며 여행의 묘미를 재발견하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더 좋은 건 익숙한 나라의 낯선 지역의 속모습을 작가가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만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풍경의 안쪽은 전 세계 20개 도시의 이야기를 4개의 챕터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압도의 풍경, 느림의 풍경, 예술의 풍경, 사람의 풍경. 제목만 들어도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미국, 독일, 프랑스와 같이 우리에게 친숙한 나라의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특히 관심 있게 읽은 곳들은 따로 있습니다.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코소보. 이런 나라의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디에 있는 나라지? 좀 위험한 곳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하지만 낯선 걱정과 달리 그곳은 화창하고 느긋했으며 풍경의 안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름다웠고 친절했습니다. 이 책의 또 하나의 매력은 작가의 각별한 단어 사랑입니다. 표준어이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들로 글맛을 한층 살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베란다의 빨래는 조속조속 졸았으며 물건들은 첫눈에도 싱둥싱둥해 보였는데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은 시계,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찾아내어 읽어보는 것도 이 책을 즐기는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다 읽고서 오랫동안 여운에 빠져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풍경의 안쪽을 한번 보지 못하고 삶을 다 써버리게 되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 오늘 밤 어느 곳을 여행할까 고민을 하다가 2곳을 골라봤습니다. 몰타와 코소보 이야기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지중해의 섬나라에서 보낸 아흐레, 몰타. 딱히 갈 곳이 있지는 않았지만 숙소로 복귀하기에는 시간이 일렀다. 대충 지도를 본 다음 222번 버스를 타고 옆길로 새기로 했다. 하차한 곳은 세인트 폴스베이. 바닷가를 거닐다 소박한 펍에 발을 들여놓았다. 주민으로 보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잔을 부딪혀가며 이탈리아 스파클링 와인인 프로세코를 마시고 있었다. 같은 와인 한 병을 시켜 목을 축였다. 값비싼 와인도 아니고 기막힌 안주를 동반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도 부럽지 않았다. 우연히 든 길이 지도를 만든다는 격언이 진하게 와닿는 순간이었다. 또다시 222번 버스를 탔다. 이번에는 슬리에마 옆 동네 세인트 줄리안에 내렸다. 번화한 곳답게 카페, 바, 카지노, 클럽 등이 성업 중이었다. 휴고스 라운지에 들어가 보드카 마티니를 주문했다. 한 모금 한 모금 홀짝거렸더니 어느덧 밤이 이슥해졌다. 인접한 코스피쿠와 생글리아와 함께 쓰리시티의 일원으로 묶이는 비토리 오사는 도시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만큼 덩치가 작았다. 2번에 걸쳐 산책했는데 역시 골목 탐방 시간이 제일 말랑말랑했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가느다란 길에서 아이들은 천진하게 뛰어다녔고 베란다의 빨래는 조속조속 졸았으며 이름 모를 예술가는 밤늦도록 자신의 작업에 몰두했다. 심지어 어느 여염집 앞에 놓인 노란빛과 연두빛의 가스통조차 정물화처럼 보였다. 은근하게 차오른 감흥을 내칠 길이 없어 노천 카페에서 시원한 지역 맥주를 들이켰다. 발칸 반도에 주목할 만한 화두, 코소보. 다음날 아침 폐하에서와 마찬가지로 호텔 근처 한 카페에 들렀다. 상호는 알바니아어로 목이란 뜻의 카파. 볼륨은 작지만 어수선한 화면의 뮤직비디오가 브라운관을 통해 상영되는 카페 안에는 아저씨 몇 명이 따로 또같이 모여 있었다. 무연한 얼굴로 허공을 응시하는 아저씨. 일을 마감하고 커피로 한숨을 돌리는 아저씨.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막 일어나려는 아저씨 등등 세상에 원빈 같은 아저씨가 몇이나 되겠나. 진한 더블 에스프레소를 한 입에 털어놓고 아침밥을 먹기 위해 호텔로 되돌아왔다. 호텔 앞에서는 날품 인부들이 아침부터 공사판을 뒹굴었다. 아저씨들이 몸으로 밀고 나가는 숭고한 시간이었다. 알바니아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브레조비차에서 유유자적한 시간을 보냈다. 만년설을 이고 있는 산봉우리와 활짝 트인 들판, 청신한 숲이 어우러진 코소보의 굵직한 휴양지 중 한 곳이다. 스키 리조트도 있다. 해발 1100m 지점의 식당에서 언제 또 코소보 음식을 먹어보겠나 하는 심정으로 배가 두두룩해질 때까지 먹어댔다. 코소보에서의 한 끼니 한 끼니가 그랬듯이 이번에도 테이블에 놓인 요리들 전부가 신선하기 짝이 없었다. 농업은 이 나라에서 2번째로 중요한 산업이다. 물론 강에서 잡은 송어의 맛도 흐뭇한 미소를 짓게 했다. 하산의 도시로 접어든 전용 차량이 코소보 알바니아 국경을 향해 나아갔다. 또 다른 미지의 세계와 조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잠깐이라도 즐거운 여행이 되셨나요? 풍경의 안쪽을 함께 여행하고픈 사람이 떠올랐다면 이 책을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편안한 잠자리에 이르길 바라면서 잠들기 전에 듣는 도서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